좋은 변호사를 만나려면 솔직히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가능한 한 없는 것이 좋겠지만 세상사가 우리 뜻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제 아무리 법 없이도 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개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이른바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하여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음식점 같은 곳이야 한두 번 가보고 나서 맛이 없거나 불친절하면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미 그곳에 이용한 적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참고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변호사 개개인의 역량은 사전 평가가 상당히 어렵고 기껏해야 과거의 양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건을 의뢰하였던 의뢰인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다. 게다가 변호사는 불성실을 한 혹은 무능력한 변호를 제공하여도 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 이 당신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변호사를 제대로 선택하려면 우선 그들의 세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실무 법률가가 되려면 우선은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하며 사법시험은 5회 이상 응시할 수 없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데 이 연수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비로소 판사, 검사,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평균적으로 말해서 5년 정도의 준비 끝에 합격하게 되는 사법고시는 응시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판단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가늠하는 법률가 자격시험이 절대 아니며 기계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암기력과 끈기가 강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실험이다. 1차 시험에서는 응시자는 많은데 소수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탈락자를 만들기 위한 아리송한 문제들이 많고 2차 시험에서 보는 논문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채점자가 수천 명의 답안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약하다. 내가 고시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사법고시 합격자들을 법에 통달한 무슨 도사로 오해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참고, 일제시대의 고등문관 시험에서 비롯된 고시 제도는 돈 없고 백 없어도 과거 시험 한번 잘 보면 암행어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계층 간 신분 격차를 없앨 수도 있는 긍정적 일면도 갖고 있지만 이 전 세계에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일본조차 이 제도를 없앴다. 한편 고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 시험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것일까? 가난하고 이 불쌍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벗겨주고 이 정의 사회를 구현하려고 농담하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절대 다수는 명예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기대하면서 사법고시에 도전한다. 이 돈 없고 빽 없지만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고시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기도 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에 다니느니 몇 년 투자해서 대박 터뜨려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사시 합격자들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딸 가진 부모들이 있다 보니 결혼할 때 처가의 경제적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판검사 임용자는 부이사관의 직위를 받는다. 일반 구급 공무원이 사무관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25년, 이 사무관에서 부이사관이 되려면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35년의 승진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니 암기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대우치고는 이 보통 파격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 고시 열풍이 가라앉히겠는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35년의 승진 사다리를 단번에 뛰어넘어 부의사관이 되면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일까? 이 공무원 서열을 보면 차관보가 1급, 중앙부서국장급인 이사관은 2급, 부의사관이 3급이다. 2004년 기준 상급 공무원 1호봉은 140만원 선이고 이 장기 근무한 15호봉은 230만원 선이다. 그 금액이 약 28을 곱하면 연봉을 대략 알 수 있는데 연봉 약 4천만원 선부터 출발하여 6,400만원이 선이 최고액이 된다. 물론 공무원에게는 신분 보장과 연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 연봉 액수만 갖고서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퇴직 이전까지는 그 정도의 월급을 받고 생활해야 한다. 물론 돈 봉투를 챙긴다면야 월급의 몇 배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판사나 검사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검사나 판사의 월급은 그 신분이 공무원이나 다름없기에
이 법으로 정한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월급이 부자가 될 정도는 전혀 아니다. 그들의 봉급은 예비 단계인 10호봉부터 시작하여 1호봉까지 있는데 이 정식 법관이나 검사로 일하게 되면 봉급 150만원 선인 9호봉부터 시작하게 되고 호봉 한 단계가 높아지려면 약 1년 9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이 15년 이상 근무하면 최고 단계인 1호봉이 될 수 있고 봉급은 270만원 선이 된다. 따라서 연봉은 4,200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 선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금액은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며 승진을 하면 약간 더 오른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때문에 고시생들 중에서 지금은 가난하지만 혹시라도 판사나 검사가 되어 깨끗한 부자가 되겠다 혹은 고시에 합격하여 대박을 터뜨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좀 허황된 것이며 취직하기 힘든 세상에 잘릴 염려 없는 공직을 얻겠다 혹은 돈을 좀 못 벌어도 명예를 얻겠다 혹은 가난에서 탈출하여 절약하며 중상층 정도로는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만일 여전히 고시에 합격하여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곧 부잣집 배우자를 얻어 신분 상승을 얻겠다는 생각이거나 이 권력을 이용하여 돈 봉투를 받으면서 판세 혹은 검세가 되겠다는 말이다. 어쨌든 당신 주변에 있는 검사나 판사가 잘 산다면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물려진 재산이 있거나 이른바 열쇠 및 이른바 열쇠 몇 개를 줄 수 있는 집안의 배우자를 맞이하고 매월 생활비를 추가 지급받거나 이 절약을 통한 재테크의 귀신이거나 맞벌이거나 돈 봉투를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는 뜻으로 보면 틀림없다. 좌우지간 고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부자가 되고자 고시를 준비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생각이다. 그 노력으로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 확률도 더 크다.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 노력하면 그 이상의 봉급을 얼마든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해왔다는 암기를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해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그리고 부자가 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된 지위를 갖고 싶다면 고시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 그러나 3에서 4년을 넘기지는 말아라. 10년씩 준비한다면 그 기간 동안 잃어버리게 되는 삶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에 평생 나이 70이 될 때까지도 그늘이 지어짐으로 신중히 생각해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변호사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해보자. 변호사가 되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어떨까? 이 변호사가 되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세계 역시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고소득을 자동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모든 전문직들처럼 변호사라는 직업은 가난에서 탈출할 수는 있어도 40대 이전에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 변호사의 세계를 좀 더 살펴보자. 변호사가 개업을 하는 형태는 단독 개업과 공동개업 혹은 기존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는데 이 전문화를 표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 개업이 아닌 경우는 사무실 운영 경비를 공동 부담하려는 목적도 있고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고 큰 곳이 좋은 곳이라는 의뢰자들의 막연한 기대치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되는 길에는 세 종류가 있다.